김문수 후보의 대선 펀드가 개설된 지 불과 19분 만에 목표액인 250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서울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선거 판세의 전환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민심을 보여주고 여론조사는 추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의미심장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을 때 일각에서는 그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지만 현재는 펀드 흥행, 지지율 상승, 보수 우파층의 결집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김문수 펀드 돌풍과 지지율 추세를 분석하며 2023년 대선을 향한 보수 진영의 전략적 전환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민의힘이 개설한 김문수 대통령 펀드가 개시되다 전국에서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목표액인 250억 원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9분이었으며 사이트는 일시적으로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현재도 추가 참여 요청이 쇄도하며 펀드 운영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펀드 참여자들은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닌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투자자들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 성원이 단순한 펀드 모금을 넘어 대선 승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임을 잘 알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국민이 마련해준 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펀드가 성공적으로 모금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펀드 돌풍은 단순한 모금액을 넘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며 역전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합니다. 뉴스데일리 서치민에 의뢰하여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5.8%, 이재명 후보는 39.3%, 이준석 후보는 10.2%를 기록했습니다. 단일화 이슈와 관계없이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것입니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중도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양당 모두에게 중요한 승부처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는 것은 단순한 지지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은 여론의 풍향계이자 상징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연령별로는 김문수 후보가 60대에서 49.7%, 70세 이상에서 58.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령층 결집을 넘어 실제 투표율이 높은 연령층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40대 61.5%와 50대 62.1%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 연령층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동층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후보가 56.3%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42.9%로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역은 광주 전 남전북입니다. 이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는 20.9%의 지지를 얻었는데 과거 보수 정당 후보들이 10%를 넘기기도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표 분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40.8%, 민주당은 37.6%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후보 개인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당 전체의 경쟁력 회복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직접 경험한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다시 정권을 맡기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전국 지지율에서는 아직 이재명 후보가 49.2%, 김문수 후보가 38.6%로 격차가 있지만 이는 두 가지 이유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를 감안하면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흐름이 보이고 둘째, 단일화 여부, 막판 부동층, 정치적 변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변수로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진행 상황이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 사법부조차 압박과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폭주가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에게 어떻게 비칠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향후 행보, 이재명 후보의 설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두 120원 발언은 큰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초반 이재명 대세론으로 인해 패배감에 젖어 투표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최근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펀드 흥행, 서울 지지율 역전,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피로감 등이 겹치면서
보수 진영 곳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대선 판도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여전히 부정평가가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막판 선거 국면에서 부동층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중도 무당층 유권자들의 선택에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펀드 흥행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보수층의 결집력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역전 가능성과 유권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현재는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입니다.